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됐는데 지금은 80세, 100세가 훌쩍 넘습니다. 백신, 수술, 약, 현대의학은 기적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오래 살지 못할까요? 항암제도 발전하고 심장병도 치료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5가지로 파헤쳐 봅니다.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수명을 늘릴 힌트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백신의 개발로 전염병이 줄어들고 수술 기술의 진보로 생명을 구하며 약물 치료로 만성질환을 관리합니다. 20세기 초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80세를 넘기는 것이 흔합니다. 심장병, 암, 뇌졸중 같은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한 치료법이 개선되고 진단 기술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의학은 만능이 아니며 인간의 수명은 단순히 의료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암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이 발전했어도 말기 암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나 췌장암은 진단 시 이미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낮습니다. 의학은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성장을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노화 자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노화하며 DNA 손상이 누적되고 장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현대의학은 노화로 인한 질병을 관리할 뿐 노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퇴화로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약물만 있을 뿐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병은 나이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져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저개발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조차 부족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이 60세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의학의 한계는 수명 연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스스로 수명을 깎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개인의 생활 습관이 나쁘면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흡연, 과음, 잘못된 식습관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독성 물질은 폐암, 심장병,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의학은 이런 질병을 치료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손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간경변, 간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몸을 망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은 비만, 당뇨,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은 음료를 매일 마시면 당뇨 위험이 26%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학은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지만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운동 부족도 수명을 줄입니다. 현대인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근력과 심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WHO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지만 게으름은 이를 방해합니다. 생활 습관은 의학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환경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빈곤, 스트레스, 불평등은 사람을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빈곤층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8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최신 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직업 환경도 문제입니다. 육체 노동자는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 시달립니다. 사무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과 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사망은 일본에서 연간 1,000명 이상 발생합니다. 사회적 고립도 수명을 줄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5% 높습니다. 의학은 신체를 치료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마음이 몸을 망칩니다. 마음의 건강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대의학은 신체를 치료하지만 정신적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합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으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우울증은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면역력 약화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30% 높다고 합니다. 불안도 수명을 줄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에 대한 걱정은 만성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현대인은 정보 과다로 인해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질병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과도한 공포에 빠집니다. 의학은 약으로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자살도 큰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살률은 나이 들수록 증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젊은 층보다 높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연장하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심리적 문제는 몸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의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은 수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오염된 공기와 물, 기후 변화는 건강을 위협합니다. 대기 오염은 폐암, 천식,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하면 폐와 혈관에 독소가 쌓입니다. 기후 변화도 문제입니다. 폭염과 한파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입니다. 2003년 유럽 폭염으로 7만 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의학은 열사병을 치료하지만 기온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식량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농작물 수확이 줄면 영양 결핍이 늘어납니다. 이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화학 물질도 수명을 줄입니다. 플라스틱, 농약, 공장 배출물은 암과 호르몬 이상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건강을 해칩니다. 의학은 이런 독소를 치료하려 하지만 환경을 정화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명의 적입니다. 현대의학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학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나쁜 생활 습관은 스스로를 해치며 사회적 요인은 불평등을 낳고 심리적 문제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환경은 몸을 위협합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서로 얽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의학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은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사회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며 우리는 마음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의학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래 살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